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 최장수 TV 프로그램 하면 KBS의 전국 노래자랑이 꼽히죠. 1980년 11월 정규 편성됐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시민 참여형 오디션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어찌 보면 전국 노래자랑의 원조격이 될 텐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조선판 전국 노래자랑과 조선의 가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에도 전국 노래자랑이 있었습니까? 기록상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예. 1466년 윤 3월 14일자 세조실록에 나오더라고요. 세조가 그 무렵에 대대적으로 중창된 강원도 평창의 상원사 네, 거기 낙성식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인연이 좀 깊어요. 예. 낙성식에 참석할 겸해서 금강산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을 행차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릉에 이제 거둥을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영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농가를 잘 부르는 농민들을 모아서 장막 안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네. 그 날짜 세조실록을 보면 이때의 경연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이 강원도 양양의 관노인 동굴이었다라고 이름까지 실명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 대상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 어떤 대상 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대상이라고 뭐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그 나라님이 주최하고 참석하고 점수까지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대단한 영광이었겠죠. 그렇죠. 아무나 출전하진 않았을 네. 거고 아마 지역 예선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임금이 부르는데 막 노래 음치가 부르면 안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저 곤장을 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선대를 네. 치렀을 것 같은데 그 실록에도 그 우승에 따른 부상 이런 게 나오는데요. 경연 우승자인 동굴이에게 임금이 친히 아침 저녁 식사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악공의 예로 왕의 행차를 따르게 했다라고 하고 그에게 또 저고리 한 벌을 또 내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노비 신분에서 이런 상 받는 거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럼요. 관노 출신인데 가수인데 어쨌든 간에 임금이 하사한 무명 가수였잖아요. 네. 뭐 아침 저녁상 임금 하사한 뭐 그 밥상을 받고 저고리까지 받고 뭐 굉장히 파격인데 네. 동굴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악공의 예, 그러니까 궁중 가수로 발탁되어서 임금을 수행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악공의 예가 그 뜻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66년 3월 14일에 열린 어떻게 보면 전국 노래자랑 강원도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거야말로 전국 노래자랑 KBS 전국 노래자랑의 조상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동굴이야말로 경연 프로그램이 낳은 정말 깜짝 스타였다. 이름까지 실록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스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유, 갑자기 전국구 스타가 돼버린 건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동굴이처럼 조선시대에 활약한 가수들이 있습니까? 실록에 이름을 낸 그런 그 이 이른바 그 이 가수들 댄스 여가수들이 좀 있는데 뭐 이 실록 세종 연간에 활약한 설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429년 5월 16일자 이제 실록에 나오는데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노래와 춤을 추는 가무를 하는 춤을 추는 여자 설매 등에서 8명이 거의 뭐 사신단에 이렇게 파견됐다라고는 실록 기사가 보이는데요. 2달 뒤에 또 의미심장한 기사가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창가수 그러니까 가수 설매 등에서 8명이 사신을 따라서 명나라로 떠났다라는 기사가 또 보이더라고요. 아니, 뭐 가수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네. 사신을 따라서 중국까지 갑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교류 차원에서 아마 사신단에서 이 가수들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중국 공연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영원히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외교적인 뭐 교류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 조선판 댄스 가수였던 설매와 관련된 일화가 이게 그 야사에 많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거정의 동인시화라는 책을 보면 이 설매는 전학서라 그래서 궁중잔치 의식에 필요한 음악을 담당한 그런 관청이 있는데 네. 그 소속 기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중 음악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시가를 잘 불렀다고 하고 어느 날 원로 대신이 된 재상이 된 개국공시인 조준을 위한 그런 축하연이 뭐 개국공신들이 원로들이 이제 마련을 해줬는데 네. 술자리 도중에 조준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제 입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 대신들이 설매에게 야, 그 축하곡 하나 불러봐라라고 했더니 이 설매가 중국의 악붓이라 그래서 중국 민가 같은 건데 그거를 멋들어지게 불러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하.
이게 중국 노래면 당시로서는 요즘 우리가 팝송 같은 거 그런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노래니까 외국 노래 부른 거잖아요. 예. 그래도 어느 날 또 이 서쪽 지방으로 순찰하러 나갔던 개국공신 하른을 위한 송별잔치가 성 밖에서 열렸는데 이때 또 설매가 나서서 임지로 떠나는 하른을 위해서 노래 한마디를 불러줬는데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에게 다시 한 잔 술잔을 권하니 서쪽으로 양관 즉 서역의 관문인데 양관을 나서면 벗들도 없을 것이네 라는 노래를 불러줬는데 설매 노래를 들은 고강 대작들이 캬 하는 그런 노래 가사인데요. 를 연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네. 이 노래가 당나라 시인인 왕유라는 사람이 그 타지로 이역만리로 떠나는 친구에게 보낸 전별시의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양관을 떠나면 벗들도 없네라고 해서 서출 양관 무고인이라는 그런 시를 이제 그 이 설매가 불러준 거죠. 근데 뭐 그 조선시대 기녀들이 기회가 굉장히 뛰어났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은 있었는데 근데 많이 배우기까지 했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녀지만 장화건 소속의 관청 소속의 기녀였기 때문에 많은 중국의 시가를 외우고 있다가 정말 분위기에 맞게 노래를 부를 정도의 교양, 학식, 재치를 겸비한 댄스 가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설매 다음으로 등장하는 실록의 여가수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소춘풍이라는 여가수입니다. 소춘풍요. 이름 네. 굉장히 특이한데 네. 소춘풍도 신분이 기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성종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마다 반드시 여학이라고 해서 기녀들의 공중 공연을 곁들였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함경도 영흥 출신의 기녀 소춘풍의 춤과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느 날 소춘풍이 연회에서 기막힌 노래 세 곡을 부르는데요. 네. 이 연회에 이제 문신하고 무신들이 다 모였는데 먼저 문신 앞에서 가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고금을 통달한 명철한 군자를 두고 내가 어찌 무식한 무부 즉 무신을 따라가겠소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은 좌중의 무신들이 네. 불편한 신기를 토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가가지고 무신들을 달래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앞에 말은 그저 웃자고 한 농담이요. 문과 무가 일체임을 나도 알고 있는데 어찌 용맹스러운 무사를 따르지 않겠소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뭡니까? 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문관들이 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성종 임금이 야 춘풍아 이제는 문관과 무관을 좀 더 다 아우를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라고 했더니 예. 소춘풍이 뭐라 그러냐면 제 나라도 초나라도 대국인데 소국인 등나라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제 나라도 초나라도 섬겨야 되죠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춘추 전국시대 때 제 나라와 초나라는 강대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나라는 약소국이고 그러니까 나 같은 하찮은 신분의 기녀가 어찌하겠냐. 초나라 제나라 격인 문관과 무관을 다 섬겨야지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또 문관과 무관 다 가지고 논 거예요. 가지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늘 같은 임금 앞에서 또 네, 그러게요. 문무관을 마음껏 희롱하면서 마침내는 연애를 화목한 분위기로 이끄는 대담함, 재치가 돋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좌중을 휘어잡는 무대 매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본 성종 역시도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특히나 이 소춘풍이 임금 앞에서 고상한 무슨 궁중화 음악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민간에서 유행하는 소교라 그래서 대중가요를 불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소춘풍에게 비단, 견직물 그리고 호표라 그래서 호랑이와 표범가죽, 후추 같은 그런 고급 상급을 내렸다라고 해서 예. 뭐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갖고 무사들이 막 엄청나게 가져갔다.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 또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춘풍의 명성이 온 나라에 퍼졌다라고 하고요. 또 한 명의 댄스 가수를 우리가 실록에 나온 사람을 꼽자면 잘 아는 장록수가 있죠. 연산군 시절에 그 장록수요? 그렇습니다. 이 장록수는 원래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의 노비였는데 남자 종한테 시집가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노래와 춤을 배워서 창기가 되었는데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불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술을 움직이지도 않는데 네. 뭔가 노래가 굉장히 맑아가지고 듣기가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16살 아이와 같았다라는 건데요. 원조 모태 동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네. 그래서 연산군이 그런 장록수를 총애해서 종사품의 후궁 즉 수건으로 삼았는데 심지어는 장록수가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막 조롱도 하고 또는 노예같이 막 욕도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이 그런 장록수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했다라고 뭐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유, 노래와 춤으로 시대의 폭군을 쥐락펴락한 거네요. 그러니까 실록에 보면 얼굴은 별로 예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갖은 아양을 떨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래, 춤 뭐 이런 특별한 매력을 발산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록은 아니지만 야사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가수가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뭐냐면 18세기 때 10년 이상 조선의 가요계를 지금으로 따지면 휩쓸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세춘이라는 가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18세기 가왕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길래 뭐 가왕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당시에는 뭐 가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왕자를 쓸 수는 없었으니까. 네. 다만 18세기 문인인 신광수의 석북집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세 가오 이세춘은 10년간 한양 사람들을 열광시켰네. 기방을 드나드는 왈자들도 모두 이세춘의 노래를 들으면서 넋이 나갔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가오니까 어떻게 보면 호걸 가수, 노래 호걸 뭐 이런 별명을 들은 거죠. 가왕보다 오히려 더 낭만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춘 이분을 허투루 볼 수 없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시조라는 예. 그 용어 아니잖아요. 예. 그 시절 가조의 그 줄임말인데 예. 시조가 사실 그 시조라는 말을 만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광수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시조라는 말은 장안의 이세춘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세 장르의 노래를 뜻하는 시조 이거는 기존의 노래를 뜻하는 고조와 구별되는 개념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행가 트렌드에 맞는 가수였다라고 하고 기존의 창법과는 전혀 다른 레퍼토리를 구사한 새로운 창법을 구사한 가수였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생각 드는데요. 네. 혼자서 독창하듯이 노래 부른 겁니까? 아니면 뭐 뒤에 밴드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이분은 그 뭐 당대에 보면은 이제 뭐 이 검은고 주자라든가 옆에 이렇게 예. 도와주는 분도 있고 뭐 가요금을 치는 어떻게 사람도 보면 있고. 그 밴드 가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세춘 밴드다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세춘 그룹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청구의 아담이라는 책을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세춘하고 남자 가객 그다음에 기생인 추월, 매월, 개섬 등에서 여성 가객이 있고 그다음에 검은고 주자인 김철석 이분들이 팀을 이뤄서 초당에 앉아서 검은고와 노래로 밤을 지새도록 공연을 했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보컬인 이세춘 중심으로 해서 검은고 주자인 김철석 그리고 여성 보컬인 추월, 매월, 개섬 같은 분들이 그룹 활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매니지먼트 회사 회장이었는데요. 뭐 그분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매니지먼트 회장 대표는 따로 그래요?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 이세춘과 같은 전문 아티스트 그룹하고 같이 언급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세춘 그룹하고 활동했던 시명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가수라든가 뭐 검은고 주자 같은 전문 아티스트는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풍류남아를 자처했던 인물인데요. 문인이죠, 문인. 근데 이세춘 같은 가수들을 돌봐주는 이른바 후원자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기획사가 있어가지고 네네. 소속 연예인들을 관리하잖아요. 네. 지금으로 치면 희명이라는 인물이 스폰서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럼 아니면 또 연예 기획사의 대표다라고 지금 할 수 있는 뭐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공연하는 건 아니니까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돈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대주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멤버 중에 여가수도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검은고 주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세춘 밴드의 일원으로 나오는 그 여가수 개섬이라는 여가수가 굉장히 이분도 대단한 보컬 가수였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 황해도 송환이라는 데 계집종이었는데 당시 대제학을 지냈던 이정보가 음악에 조예가 깊어서 은퇴 후에 많은 가수들을 문화에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개섬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원톱 소속 연예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개섬이 이정부의 그 보살핌 아래서 노래 연습을 전념을 했는데 처음엔 연습생 출신이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 거 보면 개섬은 노래를 할 때 마음은 입을 잊고 입은 소리를 잊어서 소리가 짜랑짜랑 집안에 울려 퍼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창을 하시는 분들 보면 소리가 그렇잖아요. 네.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짜랑짜랑하다는 게 아까 그 그런 말씀이 표현이죠. 많은 거. 폭포수에서 한 달 동안 수련하고 맞아요. 나오신 분 그래서 같잖아요. 성량이 되게 풍부한 네. 고음 가수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출중한 노래 실력 덕분에 이 개섬의 명성이 조선 전역에 이제 퍼졌고 그래서 지방 기생들이 서울에 와서 노래를 배울 때는 늘 이 개섬한테 몰려들었다라고 해요. 배우러 가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가수 지망생들의 보컬 트레이너 그러네요. 이게 요즘의 용어를 이렇게 다 치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 개섬은 정주의 어머니인 그런 그 해경궁 홍 씨의 회가변에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프닝
공연을 했다라는 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사에도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참. 그 당대 최고 가수였던 것만은 뭐 부인하기 어렵네요. 오프닝에 낙점이 됐던 오프닝하고 그렇죠, 클로징 그렇죠.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엔딩 그럼요. 대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개섬의 을이 또한 임금 회자되는데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난 이른바 기획사 사장격인 이정보라는 분을 잊지 못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눈물을 흘리고 이정보라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또 거기서 뭐 하염없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마지막 대표 그 소속사가 이제 심영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영 역시도 개섬의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심영의 기획사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세춘 밴드의 이제 일원이 돼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멤버가 이제 여성 멤버 중에 추월이 있는데 예. 이분은 또 춤과 미모로 유명한 댄스 가수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얼굴을 담당했던 분이 아닌가 그룹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제 공주 기생 출신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임금의 의상을 책임지던 관청에 들어갔다가 상방이라는 곳인데 네. 풍류객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고 또 한 분 매월은 종친의 문화에 있다가 이세춘 그룹의 일원이 된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노래는 굉장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요. 검은고 주자 김철석 이분은 또 그 최고의 검은고 주자였다고 해요. 명성이 자자했는데 별명이 철돌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 가수하고 연주자가 모여서 밴드를 결성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되게 유명한 이 공연을 하는데요. 네. 심영이라는 기획사 사장의 주도로 해서 1765년 정도인데요. 네. 평안감사가 대동강에서 성대한 잔치를 치른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네. 그러면서 심영이 한번 우리가 거기서 한번 공연 한번 해볼까 이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깜짝 게릴라 콘서트를 하자는 계획을 짜고 서울 무대에서는 우리는 금강산 유람 좀 갔다 올게라고 하면서 소문 헛소문을 낸 다음에 평양으로 잠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앞에 가가지고 깜짝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청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초청을 안 했다 그래요. 정식 예. 초청은. 그래서 잔칫날에 이 심영이 배 한 척을 빌려서 멤버들을 이렇게 태우고 대동강에 살짝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딱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무대에서 평안도 출신 공연단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또 따라하고 춤을 추면 춤을 또 따라하고 뭐 이런 바에서 어떻게 보면 공연 배틀을 이제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히든싱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평안감사가 이제 큰 높은 배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네. 이상한 배가 와갖고 뭐 노래 따라 부르고 막 이러니까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저 배를 한번 불러와 봐라. 저거 뭐냐 수상쩍다라고 이제 배를 붙잡아서 정체를 확인했더니 심영 기획사가 이제 이끄는 서울의 장안의 이세춘 밴드였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 심영하고 평안감사가 친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일종의 좀 짓궂은 장난 같은 걸 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랬으니까 가서 또 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또 얼마나 잘못했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평안감사가 되게 깜짝 놀랐지만 엄청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정체가 밝혀졌지만 이세춘 네. 밴드가 현재 그 평안도 그룹하고 치열한 이제 그때부터 공연 배틀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예. 그런데 배틀의 승자는 아무래도 이세춘 밴드였다. 왜냐하면 시절가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조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수준차가 좀 났을 거다라고 하는데 개런티도 두둑하게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평안감사가 천금을 내놓고 그다음에 다른 벼슬아치들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상금을 내놨는데 합쳐서 거의 1만금에 달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약간 뭐 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개런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세춘 밴드는 10일 넘게 평안도 그 평양에서 여행을 즐긴 다음에 돌아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평양 게릴라 콘서트는 거의 대성공을 거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이세춘하고 쌍벽을 이루는 가수가 또 한 분 있는데 송실솔이라는 가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폭포수 밑에서 날마다 연습했다는 그런 가수예요. 1년을 그렇게 하니까 폭포 소리는 안 들리고 노래 소리만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쩌렁쩌렁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노래가 뭐 구슬처럼 맑았고 연기를 날리듯 개날프고 구름이 걸리듯 머물렀고 철 맞은 꾀꼬리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용이 울 듯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실솔의 실솔이 귀뚜라미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귀뚜라미가 실솔이거든요. 송실솔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두들 뭐 당대 가수들은 다 가창력으로 승부한 거네요. 트위스트 김이나 뭐 이런 그런 이름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얼굴 없는 가수도 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가수요? 예, 남학이라는 분이 대표적인데요. 예. 기록에 나오는데 이 당대 사람들이 남학의 노래는 벽을 사이에 두고 들었다라고 하는데 왜냐? 생김새가 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뭐냐면 얼굴은 귀신 같았고 눈은 단추구멍 같았고 코는 사자 같았고 수염은 늙은 양, 눈은 미친 개, 손은 엎드려 있는 닭발 같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의 노래는 아주 맑고 곱고 부드러웠고 그래서 타고난 미성이 특기여서 벽 너머에서 들으면 여인들의 혼이 흔들리고 마음이 격동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얼굴이 딱 드러나면 기생들이 에이 하고 막 한탄도 하고 멍하게 앉아 있고 깜짝 놀라서 울고 혀를 끌끌 차고 뭐 이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수염은 늙은 양, 눈은 미친 개, 손은 엎드려 있는 닭발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되게 못생겼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습을 안 드러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금향선이라는 여가수도 외모는 추악했지만 애절하고 원망하는 듯한 처절한 목소리로 구름까지 멈추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금향선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끓어오르는 춘정을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가 굉장히 섹시했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섹시한 목소리가 금향선의 단점을 가린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K-팝의 원조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K-팝이라는 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전통이 아니더라라는 것이 이렇게 뭐 드러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가무에 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피가 그대로 지금까지 뭐 이어오는 거 아니에요? 삼국지에서 동의전 이런 데 보면은 뭐 몇 달을 갖다가 노래를 부르고 뭐 그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주 가무에 능했다라고 하죠. 평상시에 못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최고 150mm의 강한 빗줄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책은 제시카 브루더의 노마드랜드입니다. 노마드랜드에서 주택난과 해고 등 다양한 경제적 이유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방탕한 생활을 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집 한 채 가질 수 없어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더 이상 집세나 세금,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했던 추억의 물건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생활에 익숙해지자 이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생존의 기술을 교육하기도 하고 축제를 꾸리기도 하며 새로운 가족을 꾸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속 아주 좁은 간이 주방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요리를 해먹는 법, 지혜롭게 배설물을 치우는 법, 추위나 더위나 배고픔과 목마름이나 동물의 습격 등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집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법,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떠도는 자들, 노마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집이 있다는 이유로 어느새 마음을 놓아버린 우리 정착민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기술이자 생존의 비밀입니다. 집과 가구와 추억의 사진 액자를 비롯한 온갖 애착 어린 소유물들을 하나하나 버리거나 처분하고 나서야 뼈아프게 깨달은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돌보고 보살펴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라 생각하는 그 무엇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하느라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